자, 방식 이어서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등식. 2절에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등식은요. 성질이 돼 있는데 항등식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짧죠? 쉽게 얘기하려고 일부러 좀 짧게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거기 항등식의 성질 보시면은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요 놈이 ax 플러스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게 0이 나와야 돼. 뭐 x에다 100만원을 집어넣든 뭐 100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루트 3을 집어넣든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어떠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 a랑 b랑 둘 다 뭐가 돼? 0이 되면 돼요. a랑 b랑 둘 다 0이 되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그 식은 뭐가 돼? 0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x 플러스 b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cx 플러스 d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a는 c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d랑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다. 요 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x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 b, c는 뭐가 돼? 0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는 ax 제곱 그 다음에 bx 플러스 c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d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 나와야 돼. 응?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도 a랑 d랑 어떻게 돼?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b랑 e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c랑 f랑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다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이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된다고? 이러한 조건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등식은 어떻게 된다?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넘기죠.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a, b, c의 값을 구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a, b, c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려면 a, b는 둘 다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죠. ax 플러스 b가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돼? 3이 되고 여기 있는 a는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할 거거든. 여기는 b는 어떻게 돼요?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예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러면 이제 어떠한 x, a, b, c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랑 b랑 c랑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다 0이면 돼. 이렇게 되면 뭘 집어넣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2x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뭐라고 돼 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성립하려면 a는 2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돼?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유형 문제를 볼게요.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면 자,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게 다음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2k 플러스 3 x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3 y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k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보시면 2kx 돼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2k는 k끼리 묶을 거야. k 값에 상관없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러면 2kx 그 다음 플러스 3x 그 다음 요거는 3ky 마이너스 3y 그 다음 플러스 5k 마이너스 10은 0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요 k 요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2x 더하기 3y 더하기 5 요렇게 k에 관해서 묶을 거예요. 정리를 k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3x 빼기 3y 마이너스 10은 뭐가 돼?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떠한 k를 집어넣어도 이 방정식은 어떻게 돼야 돼?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그러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0이 돼야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0이 돼야 돼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x 빼기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이 되겠죠. 그죠? 얘네들이 뭐하냐? 더합니다. 더하면 얘네들이 얼마 나와요? 5x 나오네요.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는 0이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예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여기다 1 넣어봐요. 그럼 이게 0 나오려면 x 이게 5x 빼기 5가 1이 된다고 했으니까 x에다 1 집어 여기다 넣든 상관은 없어요.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3y 더하기 7은 0이죠. 그럼 y는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문제에서는 x에서 y를 빼세요라고 했으니까 1 빼기 3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나오냐? 3분의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몇 번이야? 3번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을 한번 봅시다. 미정계수. 미정계수법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정계수법이 자, 미정계수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다항식의 미지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미지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 개수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그죠?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개수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동류항 간에 동류항이 뭔지 얘기했죠. 그죠? 문자식이 같은 형태로 곱해진 형태를 동류항이라고 했는데 양변의 동류항 간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 비교가 해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 후에 다른 식에다가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대입해서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AX 두 문제를 볼게요. 두 문제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여기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은 어떻게 돼? 성립을 한다는 뜻이야. 그럼 상수 a, b의 값을 다음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개수비교법. 요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을 하게 되면 얘랑 어떻게 돼? x의 개수가 서로 어떻게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요렇게.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같아야 돼?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게 3이랑 같아야 돼. 그럼 b는 얼마가 되고?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수치대입법이라고 돼 있죠. 수치대입법. 그죠?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식에 뭐 한다 그랬어? 대입하라고 돼 있죠. 수치대입법은. 그러면 이쪽 넘겨봐요. 자, 여기는 ax 이거를 쓰면은
ax 플러스 b라고 돼 있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이걸 동류한끼리 묶으면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다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떤 숫자를 넣어야 돼? a에다가 2를 넣어야죠. 그럼 이제 a는 뭐가 돼? a는 2,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돼? 3. 이렇게 해서 구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대표형 문제를 보죠. 대표형. 대표형 문제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다음 x의 다항식 px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x의 6승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지 px라고 돼 있고 대문자 px 그 다음에 x의 9승 그 다음에 a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a 플러스 b는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걸 다 집어넣어도 이건 양쪽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러려면 여기 봐보세요. 이 px가 여기 px가 x의 6승 빼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x의 6승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x의 9승이 나오겠어요. 뭘 곱해야 돼요? x의 3승을 곱해야지 얘랑 곱해서 x의 몇 승이 나와? 9승이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플러스 ax의 3승이라고 되어 있고 여긴 뭐라고 되어 있어?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얘가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의 3승이죠. 그지? 마이너스 x의 3승이야. 마이너스 x의 3승이고 여기는 지금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잖아.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과연 뭘 집어넣어야지 x의 9승 더하기 ax의 3승 b가 성립을 하겠느냐 이거야. 근데 여기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세요. x에다 1 넣어보시면 이쪽 변이 뭐가 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0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도 뭘 넣어봐?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1 빼기 1이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그죠?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뭐가 돼요? 0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돼야 돼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구하는 방법.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는 바로 뭘 구하라 그랬어?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 굳이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 구할 필요가 없이 그죠? 구할 필요가 없이 1을 그냥 바로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볼게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뭐 나눗셈을 직접 하지 않고 뭐 성질을 이용해서 뭐 주저리 써 있는데 이거를 첫 번째 보시면 다항식 fx를 자,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r은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1차식이 지금 어떤 식이 되냐면 x-알파예요. 그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며. 그럼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상수가 나옵니다. 상수. 1차보다 얘가 1차잖아요. 1차보다 낮은 차수가 나오게 돼요. 반드시 하나 낮은 차수. 자, 그러면 1차식보다 낮은 거는 뭐밖에 없어? 상수항밖에 없죠. 그래서 상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fx를 뭐라고 되는 거냐?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둘 다 상수인 거냐? 둘 다 상수인 거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x를요. x-알파로 나누게 되면 몫을 보통 qx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몫을 보통 qx라고 써요. 보통 qx라고 쓰는데 얘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r이라고 쓰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fx를 어떻게 쓰냐면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또 몫은 보통 이렇게 쓰고 똑같이 뭐라고 써요? r이라고 쓰는데 r에다가 뭘로 나눴다? 알파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그럼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어떤 부분으로 나타내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노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해야 되고 f알파라고 써있죠. 여기서 f알파는 왜 f알파냐?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야?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긴 알파는 0이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뭐가 돼서 알파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나 x 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서 f알파라고 하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 이쪽이 뭐가 돼요? 얘가 0이 되죠. 그럼 남는 건 누가 남아? 이게 나머지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나머지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b로 나눌 때와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눌 때와 ax 플러스 b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이 fx 쓸 때 이제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눌 때라고 돼 있으니까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돼요? qx가 되죠. 그죠? 이때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요. r이라고. 근데 ax 플러스 b로 나누게 되면 이거를요. ax 플러스 b로 나누게 된다는 얘기니까 얘를 만약에 얘를 먼저 ax 플러스 b를 먼저 씁시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좀 더 좋으니까 얘를 먼저 쓸게요. ax 플러스 b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근데 이걸 만약에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a로 이렇게 빼봐.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 뭐가 돼? 여기는 qx가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 봐봐. 여기는 qx인데 ax 플러스 b로 나왔을 때는 여긴 qx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q 한 다음에 a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와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서로 어때요? 이렇게 돼요. 똑같이 되는데 몫이 지금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뭐 a 배를 해야지 얘가 나오겠죠. aq니까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여기는 그냥 q밖에 없었잖아. 그죠? q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거 a로 빼놨잖아. a로 빼서 지금 이걸로 나눴으니까 이거 자체가 몫이 되는 거니까 서로 무슨 배의 관계 있어? a 배의 관계가 있어요. 이건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인수 정리를 보겠습니다. 인수 정리를 볼게요. 자,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를 보시면 x에 대한 다항식 fx가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fx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x-알파라고 하고 몫을 qx라고 적읍시다. 근데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있어 없어?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 내가 x자리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자, 노트 문제를 봅시다. 자, 노트 문제를 보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가라고 돼 있는데 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 되죠. 그럼 뭐가 나와? 0이 돼요. 그죠? 그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느냐?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와? 0이 나오는 거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qx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나머지는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표형 문제를 봅시다. 대표형 문제를 보면요. 지금 식이 여기다 적어도 되겠네요. 자, 대표형. 자, 대표형을 보시면 x세제곱 빼기 ax제곱 x세제곱 빼기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6이 각각 x-1이랑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x-1, x-3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는지 몰라. 됐지?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1 넣을까요? 그럼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6은 0이 돼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도 0 나오는 겁니다. 그럼 27 빼기 9A가 되겠죠? 플러스 3B 마이너스 6은 0이 나와요.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A 더하기 3B죠? 9A 더하기 9A 빼기 3B겠군요. 그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9A 빼기 3B.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가 돼? 21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3배를 하면 3A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9A 마이너스 3B를 하면 21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빼요. 아래에서 위를 뺄 겁니다. 아래에서 위는 뭐가 돼? 6A가 되죠. 아래에서 위를 뺄 거예요. 36이 되죠. A는 얼마야? 6. A가 6이니까 6 빼기 5가 마이너스 5래요. 그죠? 6 빼기 5가 마이너스 5니까 이거 11이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에서 B 빼기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에서 A를 빼면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 나와 있어요. 자, 조립제법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이용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말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직접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서 알아보는 게 조립제법을 훨씬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봅시다.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하는 방법. 자,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3,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개수만 씁니다. 3차, 2차, 1차, 0차.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을 해요. 1을 대입을 하고 얘를 처음에는 내려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이라고 해서 여기는 3이라고 적어요. 문제에서 뭘로 나누라고 했죠? x-1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여기다 1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 5가 되죠. 그럼 1 곱하기 5는 얼마야? 5야. 그럼 4야. 1 곱하기 4는 얼마야? 4야. 그럼 어떻게 돼? 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정리한다고? 얘를 여기다 곱해요. 얘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 1, 3은 3이죠? 그죠? 3이 되는 거고 5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나머지가 돼요. 그럼 몫은 뭐가 되느냐? 몫은 얘가 x-1로 한 번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차수가 하나 떨어져요. 그럼 뭐가 되냐? 3x 제곱 5x 플러스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수항만을 이용을 해서 개수죠, 개수. 개수를 이용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대표 유형 볼게요. 대표 유형 보시면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x, x, x 플러스인 직육면체의 그 높이가 구멍을 뚫었대요. 남은 부분의 부피가 40이 될 때라고 돼 있지. 그러면 부피를 제일 먼저 큰 부피.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밑변 곱하기 밑넓이가 1이고요. 그럼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게 40이래.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값은 얼마냐? 요거 x 플러스 2로 묶죠. 40을 넘기는 게 낫겠네요. 40을 넘기는 게 낫겠네요. 40을 넘기면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제 40이 나오겠느냐 이거야.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2는 뭐가 돼? 0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40이 됐을 때 x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얘를 만족하는 상수를 찾아야 돼요.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2 집어넣으면 되겠냐 이거야. 2 집어넣어도 안 되죠. 3 집어넣으면 되겠느냐야. 9죠? 5죠? 45.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3 집어넣으면 27. 여기다가 3 집어넣을까요? 3, 3은 9죠. 3 집어넣으니까 3 더하기는 5, 4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그러니까 40 나오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2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3 집어넣으면 만족하니까 3을 써요. 여기다가. 그럼 얘는 그대로 내려와. 1이겠죠. 얘는 3이야. 얘는 5야. 여기는 얼마가 돼요? 15가 돼요. 14가 되고 3 곱하기 14는 얼마야? 40이죠. 그럼 나머지는 얼마? 0. 떨어지는 거야. 이해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3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4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남은 부분의 부피가 40일 때 x값은 얼마가 돼? 3이 돼요.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3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를 좀 봅시다. 자, 인수분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항을 한 개로 만드는 과정이 인수분해예요. 아시겠죠? 자, 인수분해. 0을 만들어주는 애들끼리 이제 묶는 거야. 그걸 인수로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기본 공식이 돼 있죠. 기본 공식이 뭐라고 돼 있냐? x-a, x-b. 이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 x제곱 빼기 a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수분해가 돼요. ma 더하기 mb가 돼 있으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묶은 거잖아. 이것도 항이 한 개야. 이것도 인수분해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돼 있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 빼기 b제곱은 뭐가 되느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ab입니다.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얘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같은 경우에는 ac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ad 플러스 bc 그 다음에 x 더하기 bd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d고 여기가 b가 되면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제 4번에 해당하는 인수분해 식이 이제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제 cx 플러스 d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요. 5번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깐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라고 되어 있죠? 요건 어떻게 된다? 얘는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차랑 4차식의 인수분해를 보죠. 자, 3차하고 4차식인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그 다음에 더하기 3ab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제 b 세제곱이라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a 플러스 b에 뭐가 돼요? 3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a 세제곱 빼기 3ab 제곱 3a 제곱 b죠? 그다음 플러스 3a b제곱 빼기 b의 3승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a-b의 3승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빼기 3abc라고 돼 있죠. 그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c라고 돼 있는데 얘는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abc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얘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a는 a 세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b 세제곱이 되고 c는 c 세제곱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느냐 여기는 마이너스 ab라고 보고 bc라고 보고 그 다음에 ca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a제곱 b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ca 제곱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b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b제곱 c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abc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abc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bc 제곱이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c 제곱 a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a의 4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4제곱이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4제곱 더하기 2a 제곱 b 제곱으로 바꾸고요. 플러스 b의 4제곱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b의 뭐가 됩니까? 제곱이 돼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ab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정리가 돼 있죠. 그죠? 요건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십시오. 됐죠? 다섯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이 ab 더하기 bc 그 다음에 c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 요건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b 그 다음에 b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a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3차식과 4차식에서 나오는 인수분해 방법입니다. 대표 유형 보죠. 대표 유형을 보시면은 요거를 인수분해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얘를요. 2x의 3승 y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6x 제곱 y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3xy의 3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요걸 xy로 묶어요. 요걸 xy로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2x 제곱, 얘는 6xy, 그 다음에 얘는 3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그러면 이제 xy가 되고 얘는 이제 1이 되고요. 6xy가 나와야 되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지금 xy를 뺐으니까 그죠? xy를 뺐으니까 여기서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겠네. 그럼 뭐가 되냐? xy로 묶은 거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요거를 또 인수분해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얘를 또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a제곱 빼기 3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더하기 2ab라고 돼 있고요. 더하기 2bc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ca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인수분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이 좀 길죠? 식이 좀 길기 때문에 요걸 내림차순으로 쓸 겁니다. 여기 2ab 있고 요거 요렇게 있죠? 그럼 더하기 2배의 b 플러스 c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남는 애들. 요거 있죠,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B 제곱을 이렇게 묶어버리면요.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C 제곱이 되나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 3, 1이 되고 여기는 1,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1, 1로 놓고 2 한 다음에 2B 플러스 2C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3B 플러스 C라고 되고 B 마이너스 C인데 2B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남는 건 뭐냐? 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몇 번이 되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A 마이너스 B의 3승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3승 요걸 인수분해하라고 돼 있죠. 지금 당장 이렇게 놓고 보기에는 인수분해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전개를 하면 A 3승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그 다음에 빼기 B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쓸 거냐? B 세제곱 빼기 3B 제곱 C 더하기 3BC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C의 세제곱 빼기 3C제곱 A 그 다음에 3C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3승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더하는 거잖아. 그죠? 얘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 없어져요. 마이너스 B제곱 얘도 없어지고 얘랑 얘도 없어져요.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내림차순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요. 그죠? 마이너스 3. 요걸 마이너스 3으로 묶고 그러면 B 마이너스 C A 제곱이 돼요. 맞나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엔 A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으로 묶으면 B제곱 빼기 C제곱 A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남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BC로 묶으면 B 플러스 C가 되나요? BC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C가 되겠군요. 그지? BC로 마이너스 3BC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로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으로 묶고요. B 마이너스 C로 이렇게 묶어요. 그치? 이렇게 묶으면 여기는 A제곱만 남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C로 묶었으니까 B 플러스 C A가 되고요. 얘도 B 마이너스 C로 묶었으니까 얘는 BC가 남죠. 요렇게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C로 묶었으니까 얘는 BC가 남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인수분해죠. A-B랑 B-C로.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고 B-C가 되고 얘는 A-B. 그죠? B-C가 아니고 A-C.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죠. 여기 요 마이너스 2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3에다가 A-B, B-C, C-A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그 네모 칸에 들어갈 만에 알맞은 것은 뭐가 된다? 3번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넘깁시다. 자, 복 2차식의 꼴이라고 돼 있어요. 복 2차식의 꼴. 이게 뭐냐면 x제곱은 a로 치환한다. 그 다음에 x제곱은 a로 치환한 후 인수분해가 안 될 때 a제곱 빼기 b제곱의 꼴로 변형해서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푸는 방법을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 노트에 보시면 자, 노트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x의 4승 빼기 10x제곱 플러스 9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x제곱을 어떻게 해요?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얘는 t제곱 빼기 10t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t-1, t-9가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x제곱을 내가 t로 놓자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9. 그럼 얘는 뭐가 되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그치?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인수분해가 지금 딱 봐도 이렇게 되는 거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요. x의 4제곱 더하기 1 빼기 14x제곱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x의 4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건 제곱 빼기 제곱으로 생각할 거라고. 제곱 빼기 제곱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더하기 루트 14x 그 다음에 루트 x 4제곱 더하기 1 빼기 루트 14x 이런 식으로 요거를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해서 자 볼게요. 루트 x의 4제곱 더하기 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도 이거에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표용 문제 봅시다. 대표용을 보면요. 자, 대표용을 보면 x 4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5의 인수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제곱을 t로 바꿉니다. 그러면 걔는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t-1, t-5가 됩니다. 근데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하자고 했으니까 여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5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인수인 것은 몇 번이 해당이 되겠어요? x 플러스 1이죠. 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는 뭐다?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통 부분의 치환. 요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그거를 살펴볼게요. 자, 공통 부분의 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항식 중. 자, 노트 문제를 봅시다. 자, 노트에 보시면 공통 부분이 드러난 경우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해라.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빼기 3y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걸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y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공통 부분이 눈에 보여. 어디가 공통 부분이야? 얘를 t로 바꿔 그러면. 그럼 얘도 뭐가 돼? 얘도 t로 바꿔요. 그죠?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내가 이제 쓰기를 얘를 t로 치환하자고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빼기 3y 빼기 4가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x제곱 빼기 3y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통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변형하듯 치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요 요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요렇게 두 개씩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요렇게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3이 돼요. 앞에 있는 거 두 개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하게 되면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8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여요. 누가? 얘를 뭘로 바꿔야겠구나. t로 바꿔야겠구나.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t 마이너스 3 얘는 t 마이너스 8일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 더하기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30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내가 이제 얘를 t로 치환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시킨 다음에 풀어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형을 보죠. 대표형을 보면 자, 대표형을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5x라고 돼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꿔? t라고 바꿔. 그러면 t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는 t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그럼 t 마이너스 플러스 4겠네요.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누구를 치환한 거야? 얘를 치환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 치환한 걸 다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얘는 굳이 한 번 더 인수분해 하자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모안에 알맞은 식은 뭐가 되는 거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공통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한다까지 봤는데 아직 할 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